도연 라디오 수면제 책방. 좋은 책을 라디오 사연처럼 편안하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해가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잘 느낌도 없지만 2022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주의 이야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박형근 작가가 쓴 스페이스 보이입니다. 제14회 세계문학상 대상 수상작이고요. 기발한 상상력과 감각적인 문장으로 탄생한 아찔한 우주와 지구의 오디세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출판사에서 허락한 분량이 좀 적은 관계로 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해서 저희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도 또 남겨주십시오. 오늘 저희는 스페이스 보이를 읽을 텐데요. 소설의 화자인 나, 김씨는 모든 것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주로 떠나게 됩니다. 우주인 오디션에 선발되어서 각종 검사와 무중력 훈련을 마친 그는 ISS, 그러니까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2주 동안 머물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켓이 발사되고 ISS에 도킹한 순간 그는 정신을 잃고 닷새 만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곳은 우주라기엔 놀랍도록 지구와 똑같은 곳인데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여기가 우주일까? 지구일까? 어리둥절해하는 그에게 샤넬의 디자이너 칼 라커펠트의 모습을 한 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기는 우주가 맞고 자신은 외계인이며 이곳은 지구의 미적 기준에 따라 꾸며놓은 거대한 세트장이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7월 30일 이 소설의 가장 앞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소설이 재미있다면 나중에 책으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7월 30일) 맑고 쾌청한 우주. 내가 깨어난 곳은 낯선 침대 위였어. 커튼 레일이 햇빛을 머금고 침대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지.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었어. 덩그러니. 난 사방을 둘러싼 커튼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왔어. 눈부신 햇살. 잠시 휘청였지만 두 발은 땅에 잘 붙어 있었지. 눈앞에 흰색 페인트 벽에는 커다란 전자시계가 붙어 있었어. 시골 관공서에서나 있을 법한 액자형 전자시계. 검은 유리에 빨간색 팔자로 모든 숫자가 표기되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연도, 날짜, 요일, 시간, 온도. 만약 저 시계가 정확하다면 지금은 오후 3시 반이고 내가 우주로 발사된 지 5일이 지난 거야.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다면 이곳은 우주라고 하기엔 너무 지구 같다는 거. 누가 봐도 여기는 지구에서 말하는 병원 같아 보여. 커튼 레일이 달린 침대 2개와 드레싱 카트, 그 위에는 일회용 소독솜과 핀셋. 그러고 보니 여기는 병원이 아니라 학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따뜻한 햇빛과 적당한 습기가 감싸도는 방과 후의 양호실, 아니 누군가 내게 이곳은 양호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 언제 내가 이곳에 와본 적이 있었나? 나는 앞에 보이는 투박한 검정색 소파에 앉았어. 앉자마자 푹 하는 바람 소리가 나는 여기저기 터지고 늘어진 인조 가죽 소파. 이 소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았다 간 걸까? 소파의 작은 보조 의자 위에는 검정색 입생롤랑 백이 놓여 있었어. 굵은 금색 체인에 YSL 로고가 박힌 약간 크고 투박한 핸드백. 아마 사첼팩이라고 부르던가. 마치 입생로랑이 살아있던 시절 나왔을 것 같은 모델이었지. 10년은 더 지난 디자인 같은데 새거 같아 보였어. 가죽의 빳빳함과 광택, 마치 10년 전에 산 걸 깜빡하고 이제야 서랍에서 꺼낸 것처럼. 그런데 대체 여기는 어디일까?
대체 나는 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마주하고 있는 거지? 나는 푹 꺼진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어. 그리고 무거운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갔지. 나는 조용한 복도를 걸어갔어. 이곳은 마치 모두가 떠난 방과 후 학교 같았지. 돌로 된 바닥은 방금 물걸레질을 끝낸 듯 퀴퀴한 냄새를 풍기고 텅 빈 복도에는 아직도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남아있는 듯 했어. 그리고 나는 3학년 4반 앞에 멈춰섰지. 교실 안 열린 창문으로 커튼이 마구 휘날리고 있었어. 복도의 철제 사물함 중 몇 개는 빈 채로 열려 있고 나는 이 복도의 마지막 교실을 지나 계단을 내려갔어. 그러자 아래로 1층의 중앙 로비 같은 곳이 보였지. 로비의 가운데에는 커다란 나무가 보이고 그 옆으로는 자판기 몇 대와 문 닫은 매점 같은 것이 보였어.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저기 비어있는 느낌이야. 마치 미분양 상가처럼. 나는 1층 로비를 한 바퀴 돌아 밖으로 나가봤어. 건물을 빠져나오니 양옆으로 잘 가꿔놓은 화단이 보였지. 그 길을 따라 걸으니 운동장으로 내려가는 스탠드 계단이 나왔어. 그래, 확실히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우주는 아닌 듯해. 3달간 그렇게 무중력 훈련을 했는데 말이야. 그 많은 프로젝트와 실험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지구와 똑같은 나무가 자라는 데서 무슨 식물 발화 생장 실험을 하겠어. 화단에는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초파리 키트로 뭘 하겠냐고. 난 우주복도 뺏기고 지구와 통신할 수 있는 헬멧도 뺏긴 것 같아. 마치 우주 미아가 된 기분이지만 여긴 우주가 아니야. 저 멀리 운동장에서 들리는 아이들 소리도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풍경도 말이야. 전부 지구 그 자체라고. 나는 스탠드의 계단을 따라 운동장으로 내려가 봤어. 운동장에서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뿌연 먼지를 날리고 있었지. 그 애들이 찬 공은 지구의 중력을 충실히 이행하며 날아가고 있었어. 힘차게 출렁이는 하얀색 그물. 그런데 말이야,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보통의 지구는 아닌 듯해. 그걸 이렇게 스탠드 한가운데에 내려와서야 알게 됐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말이야. 지금 내 위로 보이는 하늘은 말이야. 전부 잘려나가 있다고. 저 멀리 보여야 할 풍경도 토막나 있고 그 풍경과 맞닿아야 할 하늘도 잘려나갔어. 토막난 풍경 밖으로는 전부 시커먼 암흑. 대체 난 어디로 떨어진 걸까? 이곳은 지구인가? 아니면 우주인가? 여기는 우주 맞아. 내 앞에 은발의 포니테일을 한 남자가 나타났어. 굳이 말하면 나는 이들이 말하는 외계인이고. 내가 말했지. 하지만 이곳은 마치 지구와 같은 모습인데요. 그래, 적어도 그와 내가 서 있는 곳은 말이야. 그가 내게 말했지. 우리에겐 어쩌면 네가 익숙한 것들로 보이는 능력이 있을지도 몰라. 그 남자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렸어. 이렇게 보니 나이가 꽤 많아 보여. 여기에서의 미의 기준이란 지구와는 딴판이거든. 가령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촉수 달린 에얼리언이나 맨인 블랙에 나오는 징그러운 벌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냐? 뭐 그것도 온전히 인간의 상상력일 뿐이지만. 상상력? 그래, 상상력. 이것도 다 누군가의 상상력 안에서 꾸며 입은 거라고. 그의 검은색 슈트와 하이넥 셔츠, 조금은 과해 보이는 굵은 타이와 검정색 가죽 장갑. 그래, 이 사람 어디서 본 적 있는데? 은발머리를 뒤로 묶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할아버지. 그래, 이 할아버지가 누구였더라? 그래,
그 유명한 샤넬의 디자이너잖아. 이름이 뭐였지? 그 디오롬물을 입기 위해 살을 뺀 전설의 디자이너 말이야. 가로수길에 이 할아버지의 팝업 스토어도 있었는데. 그래, 좀 어려운 이름으로 기억하는데 말이야. 칼 라커펠트. 그래, 이제야 기억났어. 아니, 누군가 내 귓속에 속삭이는 느낌이었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일이야? 내가 왜 이곳에서 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냐고. 난 단 한 번도 외계인이 있다면 칼 라커벨트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넌 내 이름까지 알고 있잖아. 그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 나는 생각만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접근하면 돼. 이것도 말이지 지구인의 미적 기준으로 만든 세트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지구에서 온 귀한 손님을 놀라게 해선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린 최대한 지구인에게 익숙한 것들로 이곳을 꾸며놓은 거지. 그가 날 응시하며 두 팔을 벌리자 두 동강난 하늘이 이어졌어. 잘려나간 풍경이 깔끔하게 이어지고 빌어먹을 놀라움의 연속이군. 놀랄 필요 없어. 여기는 너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거든. 그가 또 말했어. 나는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우리가 만든 이 세트장은 지구인에게 아주 익숙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 처음엔 낯설어 보일지 몰라도 원래 인간들은 쓸데없는 것까지 전부 기억하는 습관이 있거든. 그래, 단지 기억해낼 수 없을 뿐이지. 아무튼 우리 외계인은 생각보다 예의 있고 배려 깊다는 걸 알아둬야 해. 인간들이 말하는 우주는 무중력에 무산소에 생명체라고는 살 수 없는 지극히 낮은 온도의 어두컴컴한 세계지. 그런데 정말로 그렇다면 인간들이 편히 머물다 갈 수 없잖아? 안 그래? 지구에서 온 귀한 손님에게 이 정도 편의는 제공해줘야 외계인 가오가 살지 않겠어? 참고로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실제고 사실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들의 총체라고 부를 수 있지. 저기 수도가에 떨어지는 물, 지금 우리가 마시는 공기, 이 여름 한가운데 부는 풀냄새까지 전부 진짜야. 저기 담 넘어 보이는 산도 진짜. 만약 저 멀리 강이 흐른다면 그것도 진짜. 뒷동산에 호수가 있다면 그것도 진짜지. 저 애들이 차는 축구공도 진짜. 저기 자판기 콜라도 전부 진짜야. 내 머릿속을 울리는 그의 목소리. 세트장이라고 해서 가상현실이나 홀로그램 따위가 아니라고. 그가 다시 선글라스를 내리며 말했어.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까? 수십 년 전부터 인간들은 우리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언젠가 우리들이 지구를 침략한다거나 인간들에게 위해를 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들이 능력만 있으면 우리 세계를 침범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다른 이들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린 인간들의 세계에는 전혀 흥미가 없으니까 말이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으로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2주 동안 우리가 마련한 이곳에서 잘 놀다 가면 돼. 우리에 대해 알 필요도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 만약 우주 어딘가에 지구와 똑같은 곳이 있다면 엄청난 발견이 될 거예요. 인류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것도 인위적으로 지구의 생태계를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외계인이 있다면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적어도 인류의 문명보다 몇만 배는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말해줄 수 없어. 아마 그건 놀라운 발견보다 놀라운 공포가 될 거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말이지. 이것만 알아두면 돼. 우린 그냥 여기에 살 뿐이고 방해받기 싫을 뿐이야.
너는 어차피 2주 후 지구로 돌아갈 거고 우리가 준비한 대본을 읽어야 하지. 물론 우리들의 이런 능력에 대해서 발설할 수 없을 거야. 우린 지난 수십 년간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가장해왔지.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중력마저 없다고 말이야. 아마 지금쯤 지구에서는 네가 우주복을 입고 ISS에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방송되고 있을걸? 내 모습이? 그래, 계획대로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며 갖가지 재롱을 떨고 있을 거야. 그렇다고 그게 홀로그램 같은 건 아니고. 혹시 내가 지구로 가기 전에 이 기억도 삭제되나요? 물론이지. 여태까지 모두 그랬거든.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언제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그대로 살려둬도 네가 발설하려는 의도나 실행 의지만 나타내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로 영원히 남을 수 있지. 하지만 그런 인간이 있으려나 모르겠어. 내 머릿속에 이상한 걸 심어놓기라도 하려는 건가? 아니, 그건 인간들이나 상상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우리는 기억을 지우는 대가로 원하는 건 한 가지 정도는 해주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지구에 돌아가서 뭘 하고 싶은지 말이야. 간단히 말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남은 일정 동안 잘 생각해 보라고. 치열했던 지구에서의 삶도 되돌아보고, 아마 좁은 우주선 안에서 통조림 김치를 공중에 띄워놓고 먹는 쇼보다 흥미로울 거야.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날 부르고. 그런데 당신은 아까부터 내 생각을 읽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오, 이런. 내가 성격이 좀 급해서 말이야. 그의 주름진 웃음. 그래,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소리칠 필요는 없어. 그저 생각만 하면 돼. 칼 라커펠트 영감. 그래, 그렇게 머릿속에 단어를 떠올려. 아니, 내 이미지를 떠올려도 되지. 그럼 앞으로 이 세계에서 편하게 지내길 바라네. 낯설어 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 이 세계에 네가 모르는 말은 없으니까. 스페이스보이, 혹시 이 말 기억하고 있어? 언어의 한계란 사고의 한계다. 언어의 한계란 곧 사고의 한계? 그래, 언어의 한계란 곧 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하지. 그래, 이게 누구의 말이었지? 내겐 익숙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 것이 많다. 언어의 한계란 곧 사고의 한계. (7월 30일) 맑고 쾌청한 우주. 내가 깨어난 곳은 낯선 침대 위였어. 커튼 레일이 햇빛을 머금고 침대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지.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었어. 덩그러니. 난 사방을 둘러싼 커튼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왔어. 눈부신 햇살. 잠시 휘청였지만 두 발은 땅에 잘 붙어 있었지. 눈앞에 흰색 페인트 벽에는 커다란 전자시계가 붙어 있었어. 시골 관공서에서나 있을 법한 액자형 전자시계. 검은 유리에 빨간색 팔자로 모든 숫자가 표기되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연도, 날짜, 요일, 시간, 온도. 만약 저 시계가 정확하다면 지금은 오후 3시 반이고 내가 우주로 발사된 지 5일이 지난 거야.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다면 이곳은 우주라고 하기엔 너무 지구 같다는 거. 누가 봐도 여기는 지구에서 말하는 병원 같아 보여. 커튼 레일이 달린 침대 2개와 드레싱 카트. 그 위에는 일회용 소독솜과 핀셋. 그러고 보니 여기는 병원이 아니라 학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따뜻한 햇빛과 적당한 습기가 감싸도는 방과 후의 양호실. 아니, 누군가 내게 이곳은 양호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 언제 내가 이곳에 와본 적이 있었나? 나는 앞에 보이는 투박한 검정색 소파에 앉았어. 앉자마자 푹 하는 바람 소리가 나는 여기저기 터지고 늘어진 인조 가죽 소파. 이 소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았다 간 걸까? 소파의 작은 보조 의자 위에는 검정색 입생롤랑 백이 놓여 있었어. 굵은 금색 체인에 YSL 로고가 박힌 약간 크고 투박한 핸드백. 아마 사첼팩이라고 부르던가. 마치 입생로랑이 살아있던 시절 나왔을 것 같은 모델이었지. 10년은 더 지난 디자인 같은데 새 거 같아 보였어. 가죽의 빳빳함과 광택. 마치 10년 전에 산 걸 깜빡하고 이제야 서랍에서 꺼낸 것처럼. 그런데 대체 여기는 어디일까? 대체 나는 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마주하고 있는 거지? 나는 푹 꺼진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어. 그리고 무거운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갔지. 나는 조용한 복도를 걸어갔어. 이곳은 마치 모두가 떠난 방과 후 학교 같았지. 돌로 된 바닥은 방금 물걸레질을 끝낸 듯 퀴퀴한 냄새를 풍기고 텅 빈 복도에는 아직도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남아있는 듯 했어. 그리고 나는 3학년 4반 앞에 멈춰섰지. 교실 안 열린 창문으로 커튼이 마구 휘날리고 있었어. 복도의 철제 사물함 중 몇 개는 빈 채로 열려 있고 나는 이 복도의 마지막 교실을 지나 계단을 내려갔어. 그러자 아래로 1층의 중앙 로비 같은 곳이 보였지. 로비의 가운데에는 커다란 나무가 보이고 그 옆으로는 자판기 몇 대와 문 닫은 매점 같은 것이 보였어.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저기 비어있는 느낌이야. 마치 미분양 상가처럼. 나는 1층 로비를 한 바퀴 돌아 밖으로 나가봤어. 건물을 빠져나오니 양옆으로 잘 가꿔놓은 화단이 보였지. 그 길을 따라 걸으니 운동장으로 내려가는 스탠드 계단이 나왔어. 그래, 확실히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우주는 아닌 듯해. 3달간 그렇게 무중력 훈련을 했는데 말이야. 그 많은 프로젝트와 실험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지구와 똑같은 나무가 자라는 데서 무슨 식물 발화 생장 실험을 하겠어. 화단에는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초파리 키트로 뭘 하겠냐고. 난 우주복도 뺏기고 지구와 통신할 수 있는 헬멧도 뺏긴 것 같아. 마치 우주 미아가 된 기분이지만 여긴 우주가 아니야. 저 멀리 운동장에서 들리는 아이들 소리도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풍경도 말이야. 전부 지구 그 자체라고. 나는 스탠드의 계단을 따라 운동장으로 내려가 봤어. 운동장에서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뿌연 먼지를 날리고 있었지. 그 애들이 찬 공은 지구의 중력을 충실히 이행하며 날아가고 있었어. 힘차게 출렁이는 하얀색 그물. 그런데 말이야,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보통의 지구는 아닌 듯해. 그걸 이렇게 스탠드 한가운데에 내려와서야 알게 됐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말이야. 지금 내 위로 보이는 하늘은 말이야. 전부 잘려나가 있다고. 저 멀리 보여야 할 풍경도 토막나 있고 그 풍경과 맞닿아야 할 하늘도 잘려나갔어. 토막난 풍경 밖으로는 전부 시커먼 암흑. 대체 난 어디로 떨어진 걸까? 이곳은 지구인가? 아니면 우주인가? 여기는 우주 맞아. 내 앞에 은발에 포니테일을 한 남자가 나타났어. 굳이 말하면 나는 이들이 말하는 외계인이고. 내가 말했지. 하지만 이곳은 마치 지구와 같은 모습인데요. 그래, 적어도 그와 내가 서 있는 곳은 말이야.
그가 내게 말했지. 우리에겐 어쩌면 네가 익숙한 것들로 보이는 능력이 있을지도 몰라. 그 남자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렸어. 이렇게 보니 나이가 꽤 많아 보여. 여기에서의 미의 기준이란 지구와는 딴판이거든. 가령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촉수 달린 에얼리언이나 맨인 블랙에 나오는 징그러운 벌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냐? 뭐 그것도 온전히 인간의 상상력일 뿐이지만. 상상력? 그래, 상상력. 이것도 다 누군가의 상상력 안에서 꾸며 입은 거라고. 그의 검은색 슈트와 하이넥 셔츠, 조금은 과해 보이는 굵은 타이와 검정색 가죽 장갑. 그래, 이 사람 어디서 본 적 있는데? 은발머리를 뒤로 묶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할아버지. 그래, 이 할아버지가 누구였더라? 그래, 그 유명한 샤넬의 디자이너잖아. 이름이 뭐였지? 그 디오롬물을 입기 위해 살을 뺀 전설의 디자이너 말이야. 가로수길에 이 할아버지의 팝업 스토어도 있었는데. 그래, 좀 어려운 이름으로 기억하는데 말이야. 칼 라커펠트. 그래, 이제야 기억났어. 아니, 누군가 내 귓속에 속삭이는 느낌이었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일이야? 내가 왜 이곳에서 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냐고. 난 단 한 번도 외계인이 있다면 칼 라커벨트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넌 내 이름까지 알고 있잖아. 그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 나는 생각만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접근하면 돼. 이것도 말이지, 지구인의 미적 기준으로 만든 세트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지구에서 온 귀한 손님을 놀라게 해선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린 최대한 지구인에게 익숙한 것들로 이곳을 꾸며놓은 거지. 그가 날 응시하며 두 팔을 벌리자 두 동강난 하늘이 이어졌어. 잘려나간 풍경이 깔끔하게 이어지고 빌어먹을 놀라움의 연속이군. 놀랄 필요 없어. 여기는 너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거든. 그가 또 말했어. 나는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우리가 만든 이 세트장은 지구인에게 아주 익숙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 처음엔 낯설어 보일지 몰라도 원래 인간들은 쓸데없는 것까지 전부 기억하는 습관이 있거든. 그래, 단지 기억해낼 수 없을 뿐이지. 아무튼 우리 외계인은 생각보다 예의 있고 배려 깊다는 걸 알아둬야 해. 인간들이 말하는 우주는 무중력에 무산소에 생명체라고는 살 수 없는 지극히 낮은 온도의 어두컴컴한 세계지. 그런데 정말로 그렇다면 인간들이 편히 머물다 갈 수 없잖아? 안 그래? 지구에서 온 귀한 손님에게 이 정도 편의는 제공해줘야 외계인 가오가 살지 않겠어? 참고로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실제고 사실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들의 총체라고 부를 수 있지. 저기 수도가에 떨어지는 물, 지금 우리가 마시는 공기, 이 여름 한가운데 부는 풀냄새까지 전부 진짜야. 저기 담 넘어 보이는 산도 진짜. 만약 저 멀리 강이 흐른다면 그것도 진짜. 뒷동산에 호수가 있다면 그것도 진짜지. 저 애들이 차는 축구공도 진짜. 저기 자판기 콜라도 전부 진짜야. 내 머릿속을 울리는 그의 목소리. 세트장이라고 해서 가상현실이나 홀로그램 따위가 아니라고. 그가 다시 선글라스를 내리며 말했어.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까? 수십 년 전부터 인간들은 우리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언젠가 우리들이 지구를 침략한다거나 인간들에게 위해를 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들이 능력만 있으면 우리 세계를 침범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다른 이들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린 인간들의 세계에는 전혀 흥미가 없으니까 말이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으로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2주 동안 우리가 마련한 이곳에서 잘 놀다 가면 돼. 우리에 대해 알 필요도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 만약 우주 어딘가에 지구와 똑같은 곳이 있다면 엄청난 발견이 될 거예요. 인류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것도 인위적으로 지구의 생태계를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외계인이 있다면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적어도 인류의 문명보다 몇만 배는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말해줄 수 없어. 아마 그건 놀라운 발견보다 놀라운 공포가 될 거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말이지. 이것만 알아두면 돼. 우린 그냥 여기에 살 뿐이고 방해받기 싫을 뿐이야. 너는 어차피 2주 후 지구로 돌아갈 거고 우리가 준비한 대본을 읽어야 하지. 물론 우리들의 이런 능력에 대해서 발설할 수 없을 거야. 우린 지난 수십 년간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해왔지.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중력마저 없다고 말이야. 아마 지금쯤 지구에서는 네가 우주복을 입고 ISS에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방송되고 있을걸? 내 모습이? 그래, 계획대로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며 갖가지 재롱을 떨고 있을 거야. 그렇다고 그게 홀로그램 같은 건 아니고. 혹시 내가 지구로 가기 전에 이 기억도 삭제되나요? 물론이지. 여태까지 모두 그랬거든.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언제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그대로 살려둬도 네가 발설하려는 의도나 실행 의지만 나타내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로 영원히 남을 수 있지. 하지만 그런 인간이 있으려나 모르겠어. 내 머릿속에 이상한 걸 심어놓기라도 하려는 건가? 아니, 그건 인간들이나 상상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우리는 기억을 지우는 대가로 원하는 건 한 가지 정도는 해주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지구에 돌아가서 뭘 하고 싶은지 말이야. 간단히 말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남은 일정 동안 잘 생각해 보라고. 치열했던 지구에서의 삶도 되돌아보고, 아마 좁은 우주선 안에서 통조림 김치를 공중에 띄워놓고 먹는 쇼보다 흥미로울 거야.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날 부르고. 그런데 당신은 아까부터 내 생각을 읽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오, 이런. 내가 성격이 좀 급해서 말이야. 그의 주름진 웃음. 그래,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소리칠 필요는 없어. 그저 생각만 하면 돼. 칼 라커펠트 영감. 그래, 그렇게 머릿속에 단어를 떠올려. 아니, 내 이미지를 떠올려도 되지. 그럼 앞으로 이 세계에서 편하게 지내길 바라네. 낯설어 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 이 세계에 네가 모르는 말은 없으니까. 스페이스보이, 혹시 이 말 기억하고 있어? 언어의 한계란 사고의 한계다. 언어의 한계란 곧 사고의 한계? 그래, 언어의 한계란 곧 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하지. 그래, 이게 누구의 말이었지? 내겐 익숙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 것이 많다. 언어의 한계란 곧 사고의 한계. 네, 오늘은 박형근 작가의 스페이스 보이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외계인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외계인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 외계인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은희경 작가가 추천사에서 이 소설은 1인칭이지만 마치 대화하는 듯한 독특한 나레이션 기법을 써서 가독성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특징 때문에 이 책은 낭독을 하는 것보다는 종이나 아니면 전자책으로 읽었을 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독특하게 좀 배열이 되어 있어서 지금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찾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을까, 낭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 책의 가장 첫 부분 7월 30일 맑고 쾌청한 우주를 읽었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으로 가면요. 그는 비로소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과 곳곳의 장치들이 자신의 기억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세계가 자신의 뇌 속인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우주에 왔는지 알고 있는 칼 라커펠트와 함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세계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험난하고 구불구불한 고랑과 이랑을 지나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정원을 마주친 그는 그 익숙한 향기들이 모두 그녀와 함께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어쩌면 그가 여기에 온 진짜 이유는 그녀였습니다. 마침내 해마를 형상한 끈적한 늪에 도착한 그들. 과연 그들은 그녀의 기억을 지울 수 있을까요? 우주에서 시작해서 기억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 결국 우주 속에는 인간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박형근 작가의 스페이스 보이를 읽었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삶이 항상 평온하기를 바랍니다.